자, 그 다음 29번. 잠깐 이제 볼까요? 29번입니다. 자, 이제 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1번부터 해서 5번에 관한 규정을 이제 정리하는 부분들인데, 일단 1번부터 5번에 총 5개 관한 문항을 이제 정리하는 것 중에, 자, 옳지 않은 걸 물었던 부분들인데, 자, 여기 이제 여긴 지금 대상자가 누구에 대한 어느 대상 규정의 임대관리 결격을 물었다. 주택 임대 관리업의 결격 사유를 물었던 부분들인데, 자, 결격 사유도 보시면 출제 빈도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대상이 주택 임대 관리업이지만 혹시 여기 결격 사유가 주택 임대 관리업 쪽에 관한 것도 언급을 하지만 대상자가 누구로 바뀔 수 있냐면 동별 대표자 등 결격 사유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결격 사유도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주의하실 것은 지금 주택임대관리업, 동별 대표자,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등을 포함한 총 3가지 대상의 어느 경우든 간에 문제를 보는 이 물어본 포인트는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요 결격사를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포인트는 가장 먼저 첫 번째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가장 첫 번째는 기억할 게 해당된 연수,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결격사에 관한 지문의 요 연수가 맞는지가 가장 첫 번째예요. 연수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라면, 그럼 만약에 연수가 맞아요. 뭐 또 3년 또 2년인데 그 연수가 맞다 바로 내려가지 마시고 두 번째 뭘 확인하냐면, 연수가 맞다면 요 연수가 있는 지문의 뒤에가 꼭 지문 중요한 건 연수도 중요합니다. 연수 뒤에 요 연수가 맞다고 한다면 지문에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지나지 아니한 대로 끝나는 것까지 확인하셔야 돼. 대부분도 보시면 시험장에 가면 시험장 압박의 어떤 요인들을 포함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연수가 맞는 걸로 그냥 확인하고 옳은 지문으로 그냥 통과하는데 연수가 맞다면 꼭 끝에가 뭘로 끝나는, 이 연수가 맞다면 연수가 맞는 거 확인 끝났다면 꼭 뒤에가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지나지 아니한 자까지 끝나는 꼭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 주의할 게, 여기 지금 지문에 1, 4번 중에 지금 보니까 문항 3번은 맞습니다. 3번을 가보니까 법을 위반해서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의기간 중이라고 그랬죠. 중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결격수를 물어본 중에 여기는 관련법을 위반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유예기간 중입니다. 중이에요. 그러면 유예기간 중이만 유예기간이 종료가 된 경우는 결격사에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주택임대관리업에 국한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있지, 만약 이 결격사에 어디에 등장을 하더라도 동별 대표자라든가 또는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결격사의 지문에 접근하더라도 유형은 거의 이 유형에 국한합니다. 그래서 연수가 맞는지 하나, 맞았다면 꼭 끝에 뭘로 끝나는까지 확인하자. 지나지 아니한 자나 사람으로 끝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지문에 또 관련법을 위반하고서 유예기간 뭐라고 그랬어요? 중. 그럼 여기 뒤쪽에 어떤 지문을 달아도 맞아야 틀려요. 예를 들어서 법을 위반하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로서 플러스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면 요거는 맞아야 틀려요.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될 수 없다. OX. 근데 순간 착각을 왜 착각을 합니까? 연수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끝내가 뭘로 끝나는 것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만약 지문이 나왔다면 이거는 맞아야 틀려요? 틀리죠. 왜? 유예기간 중에 만드는데 유예기간이 종료가 되고 경과 규정을 두는 건 더더욱이 말이 안 되죠. 그걸 주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래서 결격사에는 주의하실 게 이와 같이 세 가지를 꼭 주의를 해 두세요. 아니면 하나만 더 추가 설명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문 중에 여기는 연수가 몇 년이에요? 2년. 예를 들어서 여기 문항 지문에 여기 봤던 문항 지문에 29번에 문항 지문에 4번은 가보니까 몇 년이라고 돼 있어요? 2년이 지나지 않냐. 근데 연수가 맞네. 뭐라고 돼 있어? 2년이 지나지 아니한다니까 4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근데 만약에 여기 4번에 관한 지문이 예를 들어서 4번의 지문이 2년이 아니라 1년 6개월이 지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할 수 있다. OX 4번 지문이 등에 따라 1년 6개월이 지난 자는 임대관리업 등록을 할 수 있다. OX 갑자기 왜 숫자가 등장을 합니까? 가봤더니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2년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럼 1년 6개월이 2년이 지났어야 한다. 2년의 범죄에 들어가니까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뭘로 바뀌어야 돼요? 없다로 바뀌어야 돼. 이거가 있다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를 그 해당 이 연수를 이와 같이 응용의 형태로 이 숫자를 이런 다양한 형태의 숫자를 요거를 바꾸어서 단순 연수로 바꾸는 것보다 근래 유형 같은 경우는 요 주어지는 단순한 수치에다 연수보다 이거를 약간의 응용 형태 이런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경우든 세 가지 대상의 어느 경우 결과서든 간에 1번, 2번, 3번, 4번 요 네 가지 유형을 지금 절대 벗어나지 이 유형 중 하나를 갖고 객관식의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자 다시 이제 볼까요? 1, 2번은 문제 만들 여유는 거의 없어. 1, 2번은 그냥 지문상을 채우게 나온 부분들이고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바꿀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요건 이상이 없죠. 몇 년 지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5번 지문, 5번에 가볼까요? 5번이 틀렸네. 이게 왜 틀렸어요? 5번은 틀렸다. 왜 틀렸다? 연수만 맞고 여러분이 맞는 걸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1번에 연수도 중요하냐 뭣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연수가 맞으면 꼭 끝에가 뭘로 끝나는 걸 확인하자. 지나지 아니한 자나 사람 끝나는 걸 확인하는데 여기는 뭘로 끝났어요? 3년이 지난 사람은 된다 안 된다? 등록할 수 있죠. 그래서 유형은 여러분이 지금 봤던 임대관리 포함해서 어느 경우든 간에 유형은 이와 같은 네 가지 중에 하나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유형은 임대관리업을 하면서 설명 요 유형 이런 꼭 정리를 하시고요. 여기는 주택관리사등의 결격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든 아니면 동별 대표자 쪽에 가서 문제를 만들든 어느 유형이든 간에 방금 받은 네 가지 유형은 크게 벗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번 좀 정리해서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 30번입니다. 이제 30번하고 31번이 되는데, 지금 문제는 30번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31번의 문제에서
30번, 31번은 그 대상자 행정처분의 대상이 누가 됩니까? 30번하고 31번은 여기는 주택관리사 등의 행정처분이 여기는 개별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행정처분의 개별 기준에 따른 내용의 지문으로서 문제를 꾸렸던 부분인데, 자, 이제 그러면 주택관리사 등에 대해서 필요적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닌 임의적 자격 취소 사유 중에 지금 나와 있는 위반행위 종류를 뭘 줬어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1, 2, 3차들의 행정처분에 관한 기역, 니은, 디귿을 처리하고서 각각의 짝짓기 형태로서 총 5개를 기술해 놓고 여러분들에게 옳은 지문을 고른 내용으로 물어봤어요. 부분들은.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2에서 풀 문제가 아니죠.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머리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확인하시는데, 그러면 여기는 지금 30번은 20회 때, 그 다음 31번은 그 25회 때에서 물었던 부분들이고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 이 행정처분에 따른 주택관리사 등의 개별 기준에 따른 여기 자격 정지제는 총 몇 가지겠냐면 총 6가지 사유별에 따른 행정처분을 정하고 있는 게 지금 교재 해설에 나와 있는 부분에 정리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는 기본서적인 내용력 길다 보니까 좀 줄여놨던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기본서 페이지 97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요거를 정리했던 부분들인데, 그럼 각각 고2부터 해서 마지막 이 사유에 따른 6가지 별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유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을 다 해야 풀 수 있죠. 요거는 여러분 이해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이걸 머릿속에 담아가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20에 25회 때 또 한 번 지금 두 번은 문제가 30회 때 30, 31번으로 지금 두 번 출제 유형은 똑같았고요. 또 한 번은 지금 그 사이 중간 회차에 주관식으로 쓰는 걸 물었어요. 자격정지 몇 개월인가 쓰는 걸 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6가지 행정처분에 따른 사유별에 따른 1, 2, 3차는 여러분이 객관식을 물어보든 주관식을 물어보든 쓸 수 있다 없다, 쓰기도 하고 선택형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없다, 있어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는 중 가보니까 지금 첫 번째 고의하고 금품소수 등은 보니까 1, 2차 위반행위가 같아야 들래요. 같네요. 같아요. 그러면 중대한 과실은 3개월, 6개월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고 또는 자료 결정 명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경고 1, 2, 조사 등에는 보고를 안 했다면 경고 2, 3. 근데 보니까 또 마지막 여기 지금 동일한 건 뭐가 같아요? 고의하고 금품소수 같죠? 뭐가 또 같아요? 밑에 두 가지 사유도 보니까 경고 2개월 이걸 같네요. 이제 그러면 방금 같은 게 하나, 둘 해서 총 몇 가지가 6가지 위반 행위별에 따른 1, 2, 3차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를 봤을 때, 그러면 지금 2개 같은 거 확인했고요. 밑에 5번, 6번은 모두 같죠.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좀 정리하면 수월하게 갈까를 생각을 하고 고민해 봤던 부분들인데, 자, 이제 그러면 지금 고의, 금품소수, 중대과실, 보고 등에 관한 4번째, 5번째, 6번째인데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볼까요? 자, 이제 그러면 좀 전에 몇 개 사유였어요? 6개요. 위반행위 6개인데 박스는 몇 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볼까요? 첫 번째, 고금의 고는 뭐예요? 고의, 금은 금품소수 있죠. 그러면 고금 6일이란 것은 고금이면 1차 위반행위 어떻게 되죠? 6개월 1년이죠. 고금 6일로 정리하시고, 그러면 근데 고의도 있지만 못도 있다고 그랬어요? 중대한 과실이 있죠. 그러면 중대 과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뭘로 기억하셔야 돼요? 중, 3, 6, 6 기억하시고, 그 다음 그러면 6개 중에 몇 개를 정리했어요? 3개. 몇 개 남았어요? 3개. 그럼 3개를 다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뭐만 정리하자?
보고 등을 하지 않은 보경 1, 2 하시면 돼요. 그럼 좀 전에 위에 고금이 동일하고 나머지 밑에 5번째, 6번째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는 두 가지는 뭐예요? 나머지 두 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따로 기억할 필요가 없어. 뭐만 여러분이 정확히 기억하시면 고금 6일, 중삼 66하고 보경 1, 2만 기억하면 요 네 가지를 빼 나머지는 사유로 뭐를 줘도 그냥 여러분 뭘로 퉁쳐버리면 돼요? 경고 2개월, 2개월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는 뭔가 그것만 잠깐 확인해. 좀 전에 봤던 대로 이 두 가지는 굳이 따로 나눌 필요도 왜? 두 가지 모두가 다 1, 2, 3차가 경고 2개월, 2개월이었으니까 이렇게 정리해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여러분들이 30번에 관한 거하고 31번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총 세 가지 나와요. 지금 봤던 주택관리사 등 그리고 주택관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관련 총 세 가지 행정처분에 따른 개별 기준이 나오는데 시험은 지금 어디만 출제를 하고 있냐면 주택관리사 등 행정처분에 따른 개별 기준 여기서만 출제합니다. 그럼 나머지 주택임대관리업자나 주택관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유는 출제를 하지 않았어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 두 가지 대상자에 대한 것은 이것보다 양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리고 한 번도 출제 안 했기 때문에 굳이 한 번도 출제하지 않은 부분을 굳이 찾아 들어가서 내 발을 담궈서 내 몸이 빠지는 걸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대신 출제 빈도가 있는 어디는 정확히 내 것으로 만들어가자. 주택관리 행정처분에 대한 개별 기준만큼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고금 6일, 중삼 66, 보경 1, 2 기억하시고 나머지 이 두 가지는 따로 기억할 것 없이 그냥 경고 2, 2로 가도 문제가 없이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행정처분의 사유 관한 몇 가지 6가지 중에 어느 경우를 물어봐 여러분들에게 지금 봤던 유형의 이렇게 객관식이나 아니면 이걸 주관식으로 줘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자. 그래서 참조해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31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유가 뭡니까? 고의죠. 고의니까 기억력은 뭐가 돼요? 고금 6일. 그래서 6개월 1년 이런 형태로 해서 접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고요. 자, 그 다음 32번으로 갑니다. 32번. 자, 주택관리사 등 관련 자격 취소 관련해서 반드시란 것은 뭐야? 반드시란 것은 필요적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걸 여쭤봤어요. 그러면 총 5가지 중에서 거기 가보니까 네 번째, 업무 관련해서 금품 수수 등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주택관리 금품 수수 등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면 당연히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4번은 이 금품의 부당이득의 취득은 이거는 임의적인 사유로서 행위가 중하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지만 또는 대신 무슨 처분할 수 있다? 자격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임의적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지 필요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해설에 가면 필요적 취소 사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총 몇 가지가 5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요 필요적 자격 취소 한번 요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필요적 자격 취소 사유는 가보니까 지금 1번부터 5번에 따른 중에 1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보장한 방법으로 공동주택 관리 관련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다면 3번은 뭘 말하는 거예요? 3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중 취업 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규정 자체가 다른 공동택의 및 상가 오피스텔 등의 시설 취업하다 그러면 이중 취업하면 된다 안 된다? 걸리면 자격 취소합니다. 그리고 자격정지 기간이 수행했다면 자격정지되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주택관리사에 대한 이 필요적 자격 취소는 여러분이 뭘 기억하시자? 1번부터 5번에 따른 지금 노란 글자로 조금 크게 보인 거 뭘 기억하시면 돼요? 거금, 이자, 대여라고 해서 필요적 자격 취소는 총 몇 가지를 이 5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 못되는 자격을
반드시 취소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나와 있는 1번부터 5번에 관한 지문들 중에 여기서 말이 이란 건 여기 요 지문 자체가 이 지문 자체가 요게 이중 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보니까 지금 묶어 세 개를 이중 취업 금지라고 임의대로 만들었고 그 중에 앞자를 따서 거금 2 여기서 2란 것은 이중 취업 금지 규정의 2하고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대여 금지 규정 위반했다 그래서 거금 2자 대여 해서 그렇게 이제 해서 이 자격 취소 관련 필요적 취소 하나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 먼저 가보죠. 부분들은 자, 그 다음 주택관리사 관련 자격증 발급받은 실무 경력 요건에 관해서 총 5개 있는 중에 4개 문항을 정리해서 부분들인데 여기는 충족을 하지 못한 것은 지문에 가셨을 때 1번부터 5번에 관한 규정 중에 가보니까 두 번째 공무원 관련해서 인허가 업무 등 종사기간이 몇 년인가요? 이제 혹시 이제 주택관리사 등 관련 실무 경력을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는 하긴 합니다만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게 물어보는 부분들인데 일단 실무 경력 관련한 연수는 몇 년하고 몇 년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3년하고 몇 년? 5년인데 그중에 그러면 그 기술된 문항에 3년하고 5년에 관한 질문을 포함해 총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기술되는 실무 경력인데 6가지 관련 총 기술된 실무 경력 중에 3년 아니면 5년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그 중에 누구에 관한 실무 경력만 기억하시면 돼요. 3년은 누구 대상 실무 경력인가요? 관리사무소장이죠. 그러면 관리사무소를 뺀 나머지 5가지 합산을 포함한 어느 규정인데 실무 경력 연수는 몇 년이에요? 5년. 일단 여기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틀린 게 몇 번 틀렸어요? 여기가 얼마로 바뀌어야 돼요? 5로 바뀌죠. 1번은 공사직원 경력 5년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합산해서 합산경 2년 플러스 몇 년 합산했어요? 3년이면 합산해서 몇 년이 되는 거예요? 5년이 되니. 그 다음에 4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100세대 공동체 소장으로 근무 경력이 몇 년? 자, 그러면 총 6가지 실무 경력 누구만 기억하자? 소장 연수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3년. 자, 그 다음에 하나 뭐가 있는가요? 네, 하나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단체 직원으로서 종사기 몇 년이에요? 5년입니다. 그래서 연수만 놓고 봤을 때 큰 무리 없이 누구만 기억하면 관리사무소장만 기억하시면 연수에 관한 부분들은 구분하실 수 있고 쓰실 수 있다 없다? 쓸 수도 있죠. 왜? 여기를 뺀 나머지 대상의 실무 경력은 누굴 주든가 연수가 몇 년이 되는 거죠? 5년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정리해서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는 보시면 여기 지금 연수만 갖고 시험을 보면 이거 객관식도 물었지만 연수 가지고도 주관식으로 그 연수를 쓰는 걸 물어봤어요. 그 주관식으로 물어봤던 지문들은 소장 경력에 대한 다른 경력자에 관한 지문 2개를 주고서 가로 기입형으로서 연수를 쓰기를 물어봤어요. 그럼 둘 다 연수 얼마 쓰면 돼? 이것 뺀 나머지란 건 몇 가지예요? 6가지 중에 몇 가지가 5가지 대상자 중에 누굴 줘도 연수는 몇 년이니까 3년이니까 뭐 이거는 그냥 누워서 떡 먹기죠. 근데 하나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좀 전에 했던 질문들 중에 4번째 소장의 근무 경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틀렸을 때 이게 맞는 질문으로 가는데 4번에 관한 질문에 보니까 관리사무소장 근무 경력인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질문에 가보니까 소장 경력은 맞습니다만 지금 대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몇 세대라고 줬어요? 100세대. 그러면 만약에 연수를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는 평이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뭘 가지고 물어봤다? 이 부분들의 문제를 물어보는 것은 이 시험을 공부하시면 누구나 다 본인이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그냥 하나 가져오는 문제가 돼요. 근데 무슨 부분을 갖고 조금 더 한 번 더 들어간다면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인정되는 세대수에 관한 기준을 갖고 물어본 거는 어떻게 돼요? 정확히 구분하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설에 가시면 지금 보시는데 해설에 가시면 우측에 277페이지에 가시면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3, 4, 5, 6보다는 1번하고 2번은 지금 1번은 누구에 대한 걸 지금 기술을 하고 있어요? 관리사무소장 경력에 대한 2번은 누굽니까? 그 중에 이 주택권리업자가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 중에 관리사무소 직원에 관한 1번하고 2번에 대한 요 대상의 세대수를 한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한번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는데 자 이제 그럼 여기 1번은 누굽니까?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수를 가지고 물어본 건 난이도 없다고 그랬죠. 만약에 세대수를 가지고 물어보는 것은 지금 지문이 여러분이 구분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소장 경력에 3년은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3년 다 기억하시는데 만약에 대상을 줬을 때 첫 번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근무 경력하고 두 번째 나와 있는 두 번째 건축법에 따른 즉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의 시설을 갖죠. 이 시설을 동일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물 그러면 여기 지금 반가로 2번은 어느 대상의 건축물을 말합니까? 반가로 2번은 주상복합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했는데 무슨 법에 근거를 두고 건축했다?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상복합 건축물이다. 그래서 근데 가본 일단 그러면 자, 첫 번째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건설을 했다면 최소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은 돼야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50세대 이상 몇 세대 미만? 500세대 미만. 일단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면 최소 출발은 몇 세대? 50세대 이상이고 최상한 세대는 몇 세대만? 500세대 미만이에요. 그리고 법은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주상복합 건축물이라고 주거 출발했을 때 인정은 몇 세대? 최소 몇 세대는 돼야 돼요? 자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소장 관련 3년을 정리했던 여기에다가 만약에 소장을 3년에다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최소 출발은 몇 세대예요? 50세대 몇 세대 미만? 500세대 미만. 건축 허가를 받아 지어진 주상복합이면 출발은 몇 세대예요? 50세대. 상하는 몇 세대? 300세대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소장 관련 1번에 지금 일단 색을 좀 달리 표시했으니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지 또는 이 주상복합 건축물인데 건축 허가를 받아 지었다는 전제하에서 이 세대 규정에 해당한 소장으로 몇 년인가요? 3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원으로 갑니다. 직원. 자, 직원입니다. 직원도 그럼 일단 연수 봤을 때 소장만 빼고 나머지 연수를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5년이니까 관리사무소 일단 여기 있는 주택권 일단 요건 빼더라도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몇 년이면 일단 인정한다고 직원 경력 몇 년이면 5년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관리사무소 직원 여러분이 보셨을 때 첫 번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출발은 몇 세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 몇 세대 이상? 50세대. 그러면 직원은 출발선이지만 상한 세대는 따로 정하고 있어요.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은 없어요. 그래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이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건축 이 주상복합 건축물이 직원이라면 출발은 몇 세대입니까? 50세대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의 경우에 이 건축 즉 그러면 반가로 1과 2에 따른 대상의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몇 년 이상이 돼 있어야 돼요? 5년 이상인데 근데 그러면 지금 봤던 반가로 1이나 반가로 2 어느 경우는 간에 연수가 몇 년 이상이면 5년 이상이면 다 인정을 합니까? 아니에요. 요 세대수 규정도 중요합니다. 이 세대수에 따라 이 경우를 가져도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보신 대로 여기 지문에
관리사무소 직원 중에서 여기 보신 대로 뭐라고 돼 있어요? 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비원으로서 1, 2 규정된 세대수에서 5년 이상의 근무하도록 이 경력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관리사무소장과 직원에 관한 경력에 관한 세대수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한번 구분하실 필요가 있죠. 자 이제 그러면 자, 세대수 방금 확인했죠. 확인했어요. 이제 그러면 자, 세대수는 지금 관리사무소장과 직원을 확인해서 뭐뭐로 지금 구분했습니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지 아니면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 건축물에 따라서 세대수가 같을래요. 다른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자, 세대수는 관리사무소장이든 또는 관리사무 직원이든 간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든 주상복합 건축물이든 간에 세대수 출발은 최소 몇 세대 이상이 돼야 요이동 출발세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최소 몇 세대는 돼야 돼.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든 건축허가에 따른 주상복합 건축 출발은 최소 몇 세대 이상은 돼야 돼요? 50세대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한선은 최소 하한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은 되어줘야 돼. 어느 경우든 간에 몇 세대? 50세대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50세대 이상입니다. 출발선은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만 구분하시면 돼요? 상한 세대수. 그러면 출발을 50세대 출발했어요. 그러면 상한 세대수. 상한이에요. 그럼 상한이란 것은 따져봤더니 자, 첫 번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몇 세대입니까? 500세대 미만이죠. 확인했던 거니까. 그러면 여기 이 대상의 관리사무소 직원은 몇 세대입니까? 상한 세대수가. 자, 두 번째.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주상복합 건축물의 관리사무소장의 상한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그 다음에 건축을 받아 지어진 주상복합 건축물의 관리사무소 직원은 상한 세대가 요거는 따로 정리할 거 없죠. 여기는 이 네 가지 경우 어느 경우를 주어도 출발선은 요이동은 몇 세대면 출발을 한다는 거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따로 정리할 거 없어요. 그냥 요 50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뭐만 좀 주의하죠 여러분들이. 요거는 한번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인데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채워 가봐요. 여기 첫 번째 하한선은 따로 정리할 거 없으니까 어느 네 가지 어느 건 다 50 출발선에 요이동 출발했으니까 요거는 따로 문제도 물어보겠지만 뭐 난이도 높지 않은 거니까 이제 그러면 출발했어요. 소장님은 몇 세대 미만이라 500세대 미만 맞아요? 맞죠? 직원은 상한 세대 몇 세대입니까? 직원은 만 세대 이만 관계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건축을 받아 지어진 주상복합 건축물의 소장은 상한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직원은 둘 중에 누굴 주어도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물어봤던 것은 직접 문제를 만들었던 거 봤던 대로 여기
실무 경력 연수를 가지고는 지금 봤던 33번의 객관식의 문제도 물어보고 주관식도 물어봤던 지문인데, 자, 그러면 두 번째, 만약 여러분들에게 세대수 규정을 가지고 문제를 물어봤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대수에 관한 규정을 만약에 주관식 형태로 쓰는 형태로 물어보면 여러분이 쓰기는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정리만 한번 정확히 해놓으면 어렵지 않은데 이걸 한번 정확한 정리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여기가 500인가? 여기가 500이 혼동이 돼요. 그래서 이래가 뭐 정리하면 절대 혼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관리사 실무 경력에 관한 걸 물었을 때 관리사무소장이나 또는 직원에 대한 상한, 이 출발은 50이니까 어느 경우까지 뭐 큰 문제가 없고요. 상한 세대만 정확히 구분하시면 이거는 문제 풀어가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봤던 여기 문항에 뭐 좀 전에 봤던 문항 지문 있었죠. 문항 지문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100세대 공동주택으로서 플러스 3년이면 인정한다고 그랬죠. 이건 맞아요, 틀려요? 좀 전에 봤던 문항 지문 중에 소장으로 3년인데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100세대인 공동주택 소장 실명자 3년이면 주택관리사에서 보호에서 살아가는 실명 인정한다 안 한다? 하죠. 왜? 출발은 최소 몇 세대니까 50이니까 50은 넘어가고 100세대니까 어떻게 되죠? 최소 50의 2세대에서 미만의 경우 공동택이면 몇 년을 근무하면 3년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500이라는 질문 대신에 방금 봤던 대로 100세대라는 질문을 주고서 이렇게 틀리게 하는 옳은 질문을 여기 여러분이 100세대라는 건 단순히 100세대인가 보다 하고만 여기서 문제를 만들어버리면 여러분이 틀릴 수 있다는 거라서 여기는 소장만 기억하실 게 아니라 방금 봤던 소장과 직원의 이와 같은 세대 수요도 한번 정확히 정리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을 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또 쉽지 않은 문제 여러분이 혼동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라는 거라서 이렇게 33번 정리를 합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 34번. 하나 잠깐 볼까요? 34번도 보죠, 부분들은. 자, 그래서 나머지 쭉 한 합상 경력 정리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자, 34번입니다. 자, 여기는 옳은 것을 물었네요. 옳은 걸 물어봤네요. 자, 1번부터 해서 5번에 관한 교정까지 중에 자, 옳은 거를 물어봤던 질문인데 자, 5번에 가보니까 임원 또는 등에 따른 3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1번부터 4번에 관한 질문이 틀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주택관리사 등 관련한 문항의 질문 하나씩 가져와서 이렇게 문항을 여쭤봤던 질문인데 일단 그러면 먼저 여기 이제 그 문항 중에서 방금 여기 문제 중에서 여기는 봤던 질문 중에서 여기 먼저 이 부분 맞고 XXXX인데 여기 지금 문항 지문에 2번이 맞는데 틀렸는데 이거를 맞는 지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그걸 바꿔주면 될까요? 방금 이거 공부하고 넘어왔으니까 2번의 지문이 맞는 걸로 바뀌려면 어떻게 수정을 해줘야 맞을까요? 자, 공무원 플러스 실무 경력이 업무에 3년 9개월 종사 경력이 있으면 4 자격 취득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조금 느낌이 다르죠. 좀 전에 주택관리사 관련 경력은 몇 년이었어요? 소장 몇 년? 3년. 나머지는 얼마 통치자? 5년. 근데 5년인데 그 관련 실무 경력 연수가 몇 년이에요? 3년 9개월이면 돼요, 안 돼요? 몇 년 돼야 돼? 5년. 그러니까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기존에 그 관련 번역 수치를 이해하고 있는 걸 조금 숫자를 대비되고 바꾸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기는 연수가 몇 년 돼야 돼요? 5년인데 5년에 취한 데는 얼마? 3년 9개월을 줬으니까 틀렸죠. 부분들에서 여기는 요 실무경 요거도 바뀌어야 맞고요. 그 다음에 1번으로 올라가 볼게요. 1번은 OX. 관리사무소 또는 배치 규정 관련해서 사와 보가 나뉘는 건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까?
500세대 기준에서 500세대 이상과 미만에 따라서 미만이면 누가 갑니까? 500세대 미만이면 누가 가요? 주택관리사, 보만 갑니까? 아니요. 보 또는 사가 가요. 그럼 500 이상이면 누가 가요? 사만. 그럼 여기는 몇 세대예요? 400세대니까 보니까 400세대인데 보를 소장으로 배치할 수 없다? 배치할 수 있죠. 있어야 돼요. 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가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관리사 등 관련은 뭘 가져왔어요? 문항 중에서 결격사유를 갖고 왔습니다. 3번은 뭐를 수정해야 될까요? 3번은 뭘 수정해야 돼요? 요건 아까 뭐 할 때?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결격 설명할 때 주택임대관리업, 주택관리사 등 동별대표자 관한 결과는 분명히 네 가지 유형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뭘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수정하면 맞겠다? 끝난 날로부터 경과규정을 두는 여기는 뭐예요? 유예기간 중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났다는 유예기간 중이면 안 되는 유예기간도 유예기간이 종료가 된 것도 문제인데 더 뒤에도 뭘 달았어요? 경과연수 두는 건 더더욱 말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로 바뀌어야 되죠. 자, 그리고 자 4번. 4번은요 보니까 뭐 진도요 좀 기출을 푼다는 건 일단 기본적 이론이 정리가 됐다는 전제하니까 그럼 4번은 맞아요. 왜 맞을까요? 4번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소장이 여기 위촉이 됩니다. 그러면 위촉이 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최소 몇 년 이상이 된 사람은 이 위원회 위원 위촉이 될 수 있습니까? 10년. 근데 질문은 뭐라고 돼 있어요? 소장으로 12년 근무한 사람 위촉될 수 없다? 있다. 몇 년 이상이 되면 돼요? 10년 이상이면 위촉 가능한 여기는 그 경과 연수가 12년임에도 불구하고 될 수 없다? 될 수가 있다고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련해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한 파트만 묶은 게 아니라 배치에 관한 규정에서 실무 경력에서 그다음 결격 사유 중에서 그다음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다음에 주택관리업의 등록에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총 5가지 관련 파트에서 어느 한 파트에 국한한 게 아니라 5가지 파트에서 하나씩 해서 총 5개 문항을 가져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수령의 형태로서 물어봤던 질문으로서 지금 보신 대로 여기 지금 문항 지문 중에서 여기 지금 2번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3번이라든가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 해당된 이 연수로만 국한한 게 이 연수를 약간 이거를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래서 응용 문제로서 이거를 접근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던 문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당연히 확인했으니까 뭐 결과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5년 이상 유예 기간 중 10년 이상 근무한다면 이라고 해서 정리하던 부분 한번 쭉 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접근 풀어갈 수 있다라고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34번까지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